자, 2번 명반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까는 1번, 3번 명반을 보면서 비교를 했어요. 자, 1번, 3번 명반은 나름대로 그릇을 갖다 조금 짠 어떤 그런 명반입니다. 그래서 1번 명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확실하게 짰고요. 3번 명반 같은 경우는 약간 아슬아슬하게 조금 사실은 부실해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긴 했는데 뭐 그 부실해가지고 언제든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2번 명반 일단 명궁의 효과 사망사정만 봐가지고 어떻는지 한번 봐보세요. 좋은 점이 뭡니까? 오케이. 괴월과 보필을 봤죠? 자,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지금 확보됐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출발. 그 다음에 창고까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자 명반인데요. 일찍, 한마디로 사고 치가지고, 애 놓고 애가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불과 한 2, 3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명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뭐 결혼을 이제 고려를 할 마음이지만 그 전까지는 애 키운다고 고려를 하지 않았답니다. 예? 옛날에 반 거거든. 한 5, 6년 전에 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릇 자체가 문제가 손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일찍 우여곡절을 갖다 겪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기에는 이 명반에 지금 살성이 지금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명반에서 그럼 흉이라고 표현한 게는 그렇지만 부족한 거는 뭡니까? 록이 없는 거. 그럼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앞에 두 명반 있죠? 두 명반은 명궁에 뭐가 있었어요? 천부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명궁에 뭐가 있습니까? 무곡천부가 있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천부만 있을 때 하고 무곡천부가 있을 때 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일단 한번 느껴보세요. 일단 스타일만 먼저 한번 볼게요. 천부가 개성이 강해요? 무곡이 개성이 강해요? 무곡이 개성이 강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행으로 따졌을 때는요, 토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는 일단은 색깔이 조금 중화에 가까우니까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무곡은 금이라 자기 색깔이 뚜렷해. 근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천부 무곡이 있을 때는 스타일 자체가 천부보다는 무곡이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 예를 들어서 천부는 항상 대궁에 칠살이 있고 천상은 항상 대궁에 파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상하고 천부 같은 경우는 귀적인 의미가 강해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궁에는 항상 파군이나 칠살이랑 가장 강력한 살성이 있는데 이 살성의 스타일이 얼마나 묻어날지는 천부나 천상 입장에서 상태를 봐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를 봐야만이 자기 스타일을 고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필.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보필과 록을 갖다가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유약한데 대궁에 있는 칠살이나 파군이 와가지고 막 확 뭐라 하면 내가 지금 거기에 딸려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만약에 천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삼방에서 보필과 록을 보지 못하면 대궁에 있는 칠살 스타일이 많이 온다고. 지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궁하는 별들도 계급상으로 따져서는 저 천부가 조금 더 강해요. 자, 근데 그 계급상으로 따지기보다는 스타일로 그냥 따지세요. 만약에 보필을 보고 록을 갖다가 보게 되면 천부의 경향성이 조금 많이 묻어서 갈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천부나 괴월보다는 록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포인트를 갖다 두게 된다면 저 무곡의 어떤 스타일로 많이 묻어서 갈 거라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1대1로만 놓고 간다면 첨부보다는 무곡이 일단은 6대4 정도로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묻어져 나와요. 자, 결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앞에 첨부만 있을 때 하고 뒤에 첨부하고 무곡하고 있을 때 하고 이명반이 뭐가 더 절실합니까? 화록록존이 더 절실해요. 화록록존이. 자, 1번 명반은 화록록존을 봤죠? 그 일단 제껴놔요. 2번 명반은 차승안궁해가 본다, 3번 명반은 차승안궁해가지고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 부실하다 그랬죠, 약간은. 자, 근데 이 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예 지금 화록록존을 보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번 명반 같은 경우는요, 첨부 입장에서 보면 화록록존을 보는 게 아주 좋기는 하겠지만, 이 명반보다 화록록존의 비중이 좀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3번 명반이라 하더라도, 첨부만 있는 경우하고, 무곡하고 첨부하고 있는 경우하고 격 차이가 나버린다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3번 명반에서 그 3번 명반하고 똑같은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명궁에 무곡이 같이 있는 상황하고 있을 때는 격이 더 떨어져 버린다고, 무곡이 있으면. 왜? 무곡이 있기 때문에 화록록존의 비중이 더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화록록존의 상태 때문에 더 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필과 벼을 보는 거 좋다. 2번 명반입니다. 좋다. 무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도 봐야 되지만 화록록존을 꼭 봐야 된다. 지금 이걸 갖다 좋게 잡아가려면 이거라, 이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약간만 넘어가서 설명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 명반은 길성을 봤죠. 그래가지고 명반 자체가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첨부나 무곡 같은 경우는 살승에 대한 저항 능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는 지금 길성을 봤지만 오히려 첨부나 무곡이 있으면서 살성을 봤다면, 살성만 봤다면, 길성 안 보고요. 살성만 봤다면, 길성만 한두 개 봐도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다른 명반보다는 조금 견디는 힘은 더 좋아요. 이 느낌을 지금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첨부하고 무곡 같은 경우는 소급적인 길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길성을 본 중에는, 어때요? 확실하게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면은 없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항 능력은 조금 있다고, 견디는 힘은. 특히 첨부 같은 경우는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정성 같은 경우, 예민한 정성 같은 경우는 살성을 봤을 때 아주 조금 핍진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첨부가 명궁에 있음으로 해서 그 정도가 굉장히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항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오히려 길성을 볼 때보다, 그러니까 격이 높아질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격이 떨어져가지고 살성을 많이 봤을 때 효용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2번 명반을 보면서 무곡, 첨부가 이렇게 길성을 봤지만 정말 아쉬운 거는 화록, 녹존을 못 봤다.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됐죠? 자, 그럼 그렇다고, 자, 이 명반을 흉하게 그럼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자 명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복덕궁과,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부처궁. 신궁은 다 공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의 복덕궁을 갖다가 봐봐요. 신궁까지 같이 겹쳐 있네요. 그 라인에. 그죠? 그러면 복덕궁이 어떻는가 한번 봐봅시다. 복덕궁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복덕궁이 명궁이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다른 분은? 지금 저 보필하고, 자, 길성을 많이 봤죠?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자, 인궁,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복덕궁 입장에서 삼방사정을 봤더니
보필이 지금 들어오고 창곡도 있고 자 천월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명반을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명반은 안 좋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명궁 만약에 저 복덕궁이 명궁이라면 그 탐낭 입장에서 본다면 타라를 지고 있죠. 자 이거 뭐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격으로서 우리 배웠죠. 인궁에 탐낭이 지고 있는 거. 그래서 도화기국인데 제목 있었죠. 와 이제 한껏 했습니다. 자 풍류저장격이라 해가지고 물론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화격국이다. 특히 재기가 많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타라하고 뭐하고 같이 있습니까? 영성하고 같이 있죠. 자, 영성하고 있을 때 화탐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화탐, 영탐격은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분란으로만 상상하시면 돼요. 불뚝불뚝 막 저질러 버리는 거, 훅훅 해버리는 거. 그것도 타라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흉하게. 좋게 발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탐낭의 화록이 지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치 자체가 탐낭이 타라를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격국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일단 불리하고 불안정한 어떤 이미지가 강하고 특히 어떤 면으로서 도화적인 면으로서 거기다가 영성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조금 더 훅훅 저질러 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방에 있는 그 보필은 어느 정도 안 잡아주느냐? 일정 부분 잡아주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일단 출발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이게 명궁이라면. 그때는 보필을 뭐 어떻게 바라고 그랬어요? 보필은 상황적으로는 이 뭡니까? 일단 도화격국에서 보필은 뭡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더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막 그냥 어우러져가 더 노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탐낭 입장에서는요, 저 보필의 효용 가치가 크지는 못해요. 잠이나 태양이나 천부나 이러한 주성들이, 대음이나 이런 주성들이 보필을 본다면 그것도 삼방에서 딱 펼쳐지거나 협에서 펼쳐졌다면 효용 가치가 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저러지가 있으면서도 특히 탐낭 입장에서는 보필의 효용 가치가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탐낭의 지금 이 흉의를 단순하게 보필 이 두 개를 갖다가 봤다고, 그것도 뭐 개월 하나 이거 봤다고 이걸로 해소할 수가 없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창문곡은 길하게 해주지 않는가? 오히려 탐창탄곡이 된다고. 그래서 기룡의 계산상으로 여기서는 이 흉의를 잡아가지 못해요. 되시겠죠? 그래서 복덕궁을 봤더니 전형적인 도화격국이더라. 풍류체장격이더라. 딱 이 명궁에서 개월과 탄곡이 네. 도화를 보는 거는 그거는 도화로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명궁 자체에. 그러니까 암시가 있어요. 그건 암시. 지금 명천선에 지금 홍난천이 있죠. 그러면 명천선 라인 자체에서는 무곡천부가 지금 보필을 보면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격을 짰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아요. 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방으로 안 펼쳐지기. 하지만 이때 라인은 도화가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복덕궁에서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은 그냥 친화성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명천선의 이 도화는 그냥 씨앗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씨앗이, 만약 그러면 이 씨앗이 없었다면, 그럼 이때 그 복덕궁에서 일어나는 그 흉의는 일단 많이 반감이 되겠죠. 씨앗이 있는 중에 여기서 일으키니까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 아닙니까? 됐지? 선생님, 예. 그러면 이 명천선에 씨앗이 있고, 그리고 복덕궁에 이건 지금 그 도화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그 도화를 계속 쓰네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을 쓰는 거죠. 평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 여기는 잡아준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명궁 라인에서 잡아주는데도 예. 그러면 이건 계속 뭐 이렇게 뭡니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끊기는 거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 명궁에서 지금 도화가 있잖아요. 그죠? 보필이 잡아주잖아요. 지금. 예. 근데 만약에 보필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 평생 가요.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명천선에서 보필이 없었다면, 거기다 뭐 살성이 조금 더 섞이고 했었다면, 그런데 복덕궁이 이렇다면 이 사람 평생 그걸 못 고쳐요. 근데 이미 그릇은 어디가 더 중요했습니까? 명천선이 더 중요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제가 설명하더라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을 겪고 했지만 어떤 애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안 바라보고
애만 열심히 키우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또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 만약에 복덕궁에서 도화를 하나 더 봤다든지 아니면 명천선 라인에서 지금 보필을 못 봤다든지 이렇게 되버리면 좀 심각해요. 이건 평생 못 고쳐요. 그래도 그나마 명천선에서 지금 명궁의 삼방사정에서 보필을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명궁 자체가요, 무곡천부잖아. 그러니까 무곡천부라는 것은 일단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살성을 봤다 안 봤다로 아까는 설명했지만 어떤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견디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우여곡절이 겪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되시겠죠? 근데 자, 한번 봐볼게요. 부처궁 한번 봐볼게요. 부처궁 어때요? 술궁입니다. 자, 파군이 있고 대궁에서 경량, 자미, 천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방에서 잡아주는 거 없어요. 그럼 파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훨씬 더 액티브한 어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파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깬다라는 의미, 또 짝이라는 의미, 겸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부처 자리가 깨진다. 또는 두 사람을 둔다. 그건 꼭 두 사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들 볼 때 명천선을 중요시 생각을 갖다 하죠. 그러면서 부처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할 때도요. 자, 명천선이 이 사람이 무슨 선입니까? 어떤 별이 있습니까? 무부살이죠. 명천선이 무부살이기 때문에 이 부처궁의 파군은 그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그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이 명궁에서 록을 지어버렸잖아요. 록을 지고 보필이 펼쳐지가 있잖아요. 삼방에. 이래 되면 지금 부처궁이 파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된다고. 그럼 이때 파군은 뭐냐면 그냥 활동적인 남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파군이 지금 부처궁에 있는데 명천선이 만약에 다른 조금 부드러운 별이다 라고 하면 이때 파군은 부처궁의 파군은 많이 완화가 된다고.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부처 관계가 불리하다라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명천선 자체가 이미 자부살이잖아. 강한 조합이잖아. 좀 액티브하고 조금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지금 나오는 중에 파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라.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부처 자체에서 이미 문제를 갖다 또, 복덕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신궁이면서. 그러니까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1번하고 3번 명반하고 차이로 봐가지고는, 자, 무곡이 지금 개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록록존의 비중이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이 명반은 화록록존을 못 봤다라는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반에서 조금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쓰는데 이 무곡을 빼버리면 격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이 상태 그대로에서 무곡을 빼더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되시겠죠? 선생님. 예. 그러면 지금 부처궁 라인에서 지금 약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예. 무부살 조합이니까 예. 이걸 계속 부딪혀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평생을 그냥 그렇죠. 이거는 평생 라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액땜은 가고 그래도 그 운에서 이렇게 좀 가는 그거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명은 보면요. 혼자 사는 게 낫네요. 이렇게 오면 혼자 사세요 이래야 됩니까? 혼자 살 수가 없겠어요. 혼자 살 수 만약에 이 명반에 지금 그러니까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길성을 많이 안 봤다면, 그러면서 살성을 봤다면 혼자 살아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명은요, 또 남자를 불러드릴 거예요. 김희선처럼 네. 계속 불러드려도 네. 계속 깨지는 거 그런 식으로 잘 됩니다. 깨질 가능성이 커요. 깨질 가능성이 큰데, 자 보세요.
만약에 그걸 딱 계산으로 일단 따져봐야 되거든요. 계산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어릴 때 한번 액땜을 지금 했잖아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계산상으로 따져서 본다면 한 번 정도의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본다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요. 만약에 명궁의 혈과 삼방사정에서 저렇게 보피를 못 보고 개월을 못 본 중에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생을 해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평생을 갖다 해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해도 아직까지는 그 액땜이 완벽하게 지금 안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만 지난다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계산상으로. 선생님, 예. 명천선하고 이 삼방사정에서 이렇게 박혜선들이 다 그래도 이 결석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이게 복덕궁이라든지 부처궁이 예. 이 사람처럼 이런 흉살 같은 게 없다면은 예. 이 오. 요걸로 자체로 보면 오케이. 무곡 천부가 이렇게 있어도 이런 예. 격을 짜면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 괜찮아요. 없으면은 그죠? 예, 예. 부처궁에. 그래서 만약에 복덕궁이나 부처궁이요, 이 명에서 조금만 받쳐줬다면 이 명은 나쁘지 않은 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이 나쁜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에 복덕궁과 부처궁의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신궁이 지금 재백궁에 들어가가지고 복덕궁의 비중을 더 높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길선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복덕궁 라인에서, 부처궁 라인에서 그걸 오히려 안 좋게 많이 변질시켜버려요. 근데 만약에 명천선 라인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곡이 들어오긴 했지만 화롱록촌을 지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이명반은 복덕궁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잡아나가요. 근데 무곡이나 천부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걸 놓쳐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못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중에 복덕궁 라인하고 부처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큰 거라. 안정적인 상태에서 부처궁과 복덕궁 라인이 그 안 좋은 거는 데미지가 적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명반을 갖다가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재백관록궁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재백궁 입장에서 삼방사정과 협을 한번 봐볼게요. 뭐 살아있는 거 있습니까? 신궁이기도 하면서 재백궁.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건 지금 없죠. 그리고 지금 대궁에서 들어오는 저 복덕궁 라인이 지금 풍류 재장격으로 해가지고 약간 불리한 어떤 격국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염정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확실하게 지금 잡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재백궁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 관록궁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협과 삼방사정. 재백궁에서 요 개월을 보기는 보죠. 예, 괴월을 봅니다. 근데 염정 입장에서는 괴월만으로 이 명반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신궁이 재백궁이 명궁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봤을 때 저기 염정이 동궁하고 있는 게 살성은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이 염정을 갖다가 안정화시켜 줄 만한 그게 없어요. 괴월이 있기는 한데 괴월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궁에서 들어오는 저 탐랑, 화성, 타라 이걸 갖다가 견디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그, 자, 관록궁. 관록궁 잡아주는 거 있습니까? 자, 관록궁, 예. 확실하지는 않죠. 하지만 일단 좋은 거 한번 잡아보세요. 괴월, 첫 번째로 3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물론 괴월은 마주 보는 게 좋지만 어쨌든 3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선생님 그만 뭘 했어요? 어디서? 어디서? 협에서 협에서 되잖아요. 바로 근데 그러니까 지공하고 로마 교치돼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 로마 교치 무조건 돼요. 이거는 일단 된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좀 음악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실험은. 로마 교치가 되고 안 되고부터 결정 짓고, 유력한지 무력한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지공하고 처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약해지지 않겠나라는 거 볼 수 있지만 일단 청기가 묘왕지죠. 그리고 뭡니까 거문도 묘왕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록궁 입장에서는 록마 교치가 형성돼요. 자, 요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협에서만 한번 볼게요. 협에서 가장 힘이 강한 거는 뭡니까? 쌍록. 또 쌍록하고 보필은 거의 대등하게 보셔도 좋아요. 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힘은 뭡니까? 그 다음에 힘센 거. 자, 그 다음에 괴월입니다. 그 다음에 괴월입니다. 괴월. 괴월은 협에서 힘 없다며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며. 당연하지. 마주보고 있을 때 힘이 훨씬 큰데 그래도 협에서 힘의 세기로 굳이 따져본다면 보필 쌍록 다음이 괴월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이 뭡니까? 자, 창곡, 록마입니다. 창곡하고 록마는 그 3순입니다. 그 3등 레벨이라고. 힘이 미약하긴 하지만 살짝 조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라인이 나름대로 괜찮다면 그 효용 가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록마는 그러면 뭡니까? 그 길화로 따졌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조금 효용 가치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선생님, 그 천마가 네. 조금 힘이 없는, 너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기 천마도 그렇고 뭡니까? 화록록존 있는데 직업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유력 무력으로 따졌을 때 그 역량이 떨어지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떨어진다고. 격이 떨어져. 그래서 그 유력 무력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당연히 저기 천마가 있으면서 천마의 효용 가치를 갖다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정성이 힘이 있으면서 화록록존이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금방 정성이 묘왕지면서 이제 뭐 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걸 떠나서 이야기할게요. 별이 묘왕지면서 화록록존을 지은 록마라면 천마라면 천마를 100으로 따진다면 정성이 함지면서 저렇게 록이 없는 중에 천마를 갖다 딱 띄었다. 이렇게 되면 그 효용 가치는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겠죠, 확실히. 자, 거기다가 지금 청기 거문의 묘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기 거문에 지금 화록록존이 있으면서 지공직업이 있는 것, 이건 역시도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저기 청기 거문이 아니고요, 천부나 만약에 태음이나 이렇게 되어서 화록록존이 붙었다면 더 안 좋아요. 그거는 좋고 안 좋고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 청기 거문이 되는 게 조금 지공직업을 갖다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내체주로. 자,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천부, 태âm, 무곡, 이것 자체가 재물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화록록존을 지었을 때는 지공직업을 보는 걸 안 좋아해요. 물론 확실하게 내가 강해버렸다면, 이렇게 보필까지 있고 다른 길성이 있어가지고 잡아줬다면 그런 공망 있는 거 끄떡도 안 해. 그런 면으로는 괜찮지만 어설프게 좋은 상황에서 지공직업이 있는 것은 안 좋아해요. 왜? 물질은 지공직업을 보면 없애버리니까. 근데 청기, 거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때? 기술성으로 성화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기술성의 의미가 클 때는 지공직업을 오히려 기술성으로 쓸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그래서 어쨌든 록마 교치가 지금 잠이 협으로 해서 살짝 되고 있어요. 자, 역량은 많이 떨어져요. 됐죠? 그러면서 삼방에서 괴월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개월이 요 록마 교치가 없으면 개월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록마 교치가 없으면 괴월은 효용이 없죠. 그렇지만 일단 록마 교치가 살짝 어설프게 되고 있고 괴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봐줘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고 좋은 거 하나만 더 잡아보세요. 빨리. 관록궁 입장에서. 일단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진궁 입장에서는 록궁가가 나란히 지금 펼쳐져가 있어요. 물론 화록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권과가 양쪽으로 펼쳐지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봐준다 했다 아닙니까? 물론 삼기는 어떻게 있는 게 제일 좋다? 삼각형으로 있는 게.
명궁, 재백궁, 관록궁으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협으로 나란히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봐줘요. 더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롱마 교치가 있어요. 만약에 보필이 있으면요, 이 상기는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커져요. 왜? 같이 끌고 들어오잖아요. 쌍록이 돼도 그렇겠죠. 같이 끌고 들어오는 힘이 더 크니까 훨씬 더 크겠죠.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일단은 명궁 입장에서 좀 나쁘지 않은 중에 관록궁이 나름대로 어떤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형식을 갖다 지금 좀 짜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직업을 갖고도 살 수 있다고 봐도 되네요. 그렇죠. 일을 갖다가 갖고 가야죠. 갖고 가야죠. 갖고 가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갖다 이루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명을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명에서 복이 있는 것은 저기 저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조금 해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복덕궁에서는 뭘 봅니까? 불로소득을 보잖아요. 물론 이제 명궁에서 먼저 보기는 하지만 명궁의 삼방사정에서 본다면 이 사람 불로소득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보통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없지 않아요. 근데 불로소득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복덕궁에서 봐야 되는데 복덕궁에서 본다면 이 사람 불로소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해요. 지금 탐낭에 뭐가 됐습니까? 타락, 영성. 이거는 불로소득이 있는 어떤 복덕궁이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그러고 이제 그 부처궁 보니까 부처궁도 많이 깨져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수고롭게 그렇게 가면 가야 되는 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면 뭐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약간 첨부 설명했던 배우자를 갖다가 만나가 그 배우자의 덕을 갖다가 누리는 어떤 그런 명은 조금 약해요. 면은. 그래서 뭔가 누린다라는 면은요,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명천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만 복덕궁과 부처궁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 사람 직업이 그냥 서비스나 뭐 다른 직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수고로움이니까. 예, 그래서 격은 높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예, 말하는 직업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르치는 애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방문교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거기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또 괜찮습니까? 보험도 거의 비슷한 라인입니다. 근데 보험도 충분히 그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재백궁에서 예. 다시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이명반을 보면서 명궁의 금방 이제 직업적인 면 나왔어요.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딱 보이면서 만약에 화롱록존을 봐버렸다면 뭐 재백궁이 좀 안 좋더라도 보험 쪽으로 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 화롱록존을 못 지었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천부의 분위기를 많이 지금 잡고 간다 아닙니까? 보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동일 사주를 딱 이야기한다면요, 천부를 잡고 가는 사람하고 무곡을 잡고 가는 사람하고 삶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천부를 잡고 가면 이 사람 삶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근데 무곡을 잡고 가게 되면 이 사람 삶이 조금 더 핍진해져요. 그렇다면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상 천부의 분위기가 조금 더 주된 이미지로 보고, 일단 내가 맞든 틀리든 천부의 뉘앙스를 이 사람한테 통변해주는 거예요. 이 통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상을 배웠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상을 딱 보면서 천부의 기상인가 무곡의 기상인가를 딱 보고, 천부의 기상이라면 이 사람의 삶은 앞으로 상승세를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타요. 근데 무곡의 기상이라면요, 계속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자꾸만 해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동일 사주를 한번, 그래서 동일 사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어제도 제가 동일 사주를 갖다가 한번 봤는데 진짜 일란성 상둥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한 명은 유학까지 갔다 온 스펙이 아주 판판한 어떤 그런 여자였고, 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고 약간 도피일 있잖아요. 산에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런 필의 사람이었거든. 어때요?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한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진짜 인정받으면서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하고, 이 차이는 어때요?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동의사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천부를 잡은 사람과 무곡을 잡은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명반이 왔다면 이명반의 거의 한 60, 70%는요. 천부를 잡고 갈 가능성이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를 갖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천이궁에서 한번 봐볼게요. 천이궁에서 한번 효과 삼방사정 한번 봐보세요. 2번 명반 어때요? 잡아주는 거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7살 입장에서 살성을 안 두었지만 3방에서 지금 뭐 다른 거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없다. 천이궁 안 좋고. 그러면 이 명반을 딱 봤을 때 일단은 명궁의 효과 3방사에서 뭔가 확실하게 잡아줬다면 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혹시나 해서 제백궁과 관록궁 다 토파봤더니 확실한 게 없더라. 그럼 아까 전에 관록궁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안 했나? 근데 관록궁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잡아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서 경량을 안 두고 만약에 저기 쌍록을 만약에 두었다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격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관록궁이 명궁이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격국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좋지는 않아요. 그만큼 롱마 교치는 쌍록이나 보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미 입장에서는 괴월보다는 뭐가 더 효용 가치가 커요? 보필. 그래서 뭔가 이것도 약간 2% 부족해요. 진궁의 저 자미 천상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퍼펙트하게 좋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궁에서 부족한 점을 끌고 나는 데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목적은 뭐였냐면 1번, 2번, 3번 명반을 갖다 보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천부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무곡이라는 별이 개입이 됐을 때의 그 방향성,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별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그릇을 판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자, 특히 여자한테는 복덕궁과 부처궁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 특히 어떨 때 어중간하거나 격이 떨어질수록. 그래서 2번 명반 같은 경우 지금 어중간하거든요, 지금. 안 좋다라는 거 확실히 지금 점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 때 복덕궁과 부처궁의 비중이 아주 커져요. 되시겠죠? 자, 그러고 1번하고 3번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를 갖다 비교를 갖다 했습니까? 자, 어설프게 여러 개 개수만 많이 채우는 것보다 뭔가 확실하게 딱 힘있게 딱 잡아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했던 게 차승안궁 하면서 약해지는 면, 요것도 하나 들어갔죠. 차승안궁 하는 것은 그만큼 뭐 한 30% 정도 깎여버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고 그 화록녹존이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을지 한마디로 유력과 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죠? 근데 1번 명반이 좋은 것은 진짜 보필까지 봤으면 최고봉으로 좋았겠지만 괴월 확실하게 봐버렸고 천부 묘양지에 확실하게 힘있게 쌍록으로 협을 갖다 딱 해버렸다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딱 그냥 잡아버렸다고. 그죠? 자,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의 부처궁이라든지, 복덕궁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역시 명궁에 있는 어떤 그런 타라라든지 천요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자,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